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이준석 때문에 정권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희망이 절망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경선판을 흔드는 이준석 리스크라고 표현하지만 리스크를 넘어서 실패작입니다. 완전 실패작이고 패배작입니다. 토론의 갈등, 녹취록 의혹, 경선판을 뒤흔들고 온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사내가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켜 주리라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졸지에 이자 때문에 정권교체가 어두운 암영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엄청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이준석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예비후보 토론회, 예비후보도 뽑아놓지 않고 예비후보 토론회를 놓고 하겠다는 이준석. 요는 윤석열을 때려잡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생각인데 잡힐 윤석열도 아니고 또 지 맘대로 될 그것도 아닌데 그걸 몰랐을 거예요. 또 윤석열과 대화를 한 그 녹취 파일을 유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녹취해서 바깥으로 유출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측근들이 아니 그 실무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오리발을 하루 뒤에 쫙 내밀었습니다. 녹취록 존재 안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 존재 안 하면 그거 핸드폰 한두 시간 맡겨줘. 맡겨서 한번 해봐라. 거기 자동 녹음 기능이 있나 없나. 포렌식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말 못하죠. 아니 무슨 전화를 하는 쪽쪽마다 녹음을 합니까? 상대방하고 전화할 때 다 녹음합니까? 모든 사람과 통화를 전부 녹음을 걸어놨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맞대응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장이 돼야 된다. 공정과 상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준석을 나무랐습니다. 이 대표 행보, 경선 흥행에 완전한 찬물이 지금 껴앉아 있습니다. 송영길과 만나니까 어저께 중국 문화 역사에서 만났는데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이자의 정체가 어딘가? 이준석의 정체성이 어딘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당내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기가 아닌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야심차게 전 검찰총장을 디스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야심차게 밀어붙인 예비후보 토론회, 당내 후보 간 갈등을 초래한 데 이어서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통화 내용 유출까지 그런 의혹까지 겹치면서 공정한 경선을 관리해야 할 이 대표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당 안팎이 아니고 나라를 전부 뒤덮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경선관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경선준비위원회 관련 혼란의 책임은 명확하다. 핵심은 명확하다. 이준석이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공정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준석을 위해서 당대표로 왔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받쳐도 주고 이렇게 했지만 하는 짓 꼴이 날이 갈수록 이 괴상한 꼴을 보이고 나라를 망할 꼴을 보이니까 원희룡 지사가 화가 난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네. 정말 큰일 나겠네 하고 느낀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논리적으로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비판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수학능력시험에 수석 합격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는 수재답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지성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도 지금 화가 났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점잖은 분 아닙니까?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당과 캠프의 소통 부족에서 생긴 문제다. 지도부가 각 후보 캠프와 원활한 소통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도부의 일방통행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론회든 정책 비전 발표회든 필요하다면 후보 등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후보들이 등록된 후보들이 조금 앞당겨서라도 모든 주자의 후보 등록 이후에 같은 자격으로 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대체휴일 16일이니까 내일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난리 날 겁니다. 무슨 난리냐? 이준석에 대한 정말 탄핵이 필요하다는 필연성을 혹시 느낄지도 모르죠. 최고위원들이. 지금 최고위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도 엄청난 화가 났습니다. 이준석은 저거는 완전히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누가 있습니까? 한 두 사람? 유승민하고 또 누구 외에는 뭐 지금 그를 옹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토론회를 정책 발표회로 바꾸자는 김기현 원내대표 그 중재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병수 경선위원장께 중재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하면서 이준석이가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이도 아주 속된 말로 똥줄이 급했습니다. 경선 시작 전 토론회 개최가 전례 없다는 점, 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등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토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이제 제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정치권에서 노련한 소리 공격을 하는 그러한 면들을 이 순수한 사람들을 놓고 애 좀 먹여서 여기서 하나씩 물 먹여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이준석의 그 심보,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3월 6일자 매일 대구 매일신문 서울판, 서울에서 나오는 그 유튜브 방송에 3명이 꼭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그 뉴스판, 거기에 100여 분 동안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는데 계속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것만 딱 쳐도 그냥 그 동영상이 딱 뜹니다. 이준석이가 딱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목소리도 이준석이가 희죽희죽하면서 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작년 얘기가 아니고 금년 바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 전에 방송입니다. 그 이후에 녹취한 것도 지금 신의 한 수에서 스쿠프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곧 많이들 찾아낼 겁니다. 이자의 행각이 드러납니다. 거의 좌파들과 같이 놀면서 함께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쫙 나옵니다. 한번 포털을 찾아보시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준석 딱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한 달 뒤에 안철수와 경선이 있는데 한 달 뒤에 서울시장 선거가 판이 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야권 단일화를 시킨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스스로가 산화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안철수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진화하여 아주 훌륭한 아이콘이 됐습니다. 뭐냐? 야권 단일화의 아이콘. 대의를 위해서 소화를 버린다는 그의 캐릭터. 아주 좋은 캐릭터. 그는 훌륭한 대통령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성숙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바탕이 좋아야, 인간적 바탕이 좋아야 됩니다. 인간적 바탕이 안 좋은 자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그 나라가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인간적 바탕이 좋은 분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과 야당 안철수, 야권 안철수. 국민의힘에도 좋은 심성이 좋고 인간성이 좋은 훌륭한 본성이 좋은 인성이 좋은 분들이 보입니다. 네, 많습니다. 이준석과 윤 총장이 통화한 내용이 이 대표 측 관계자를 통해 아주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또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0일 이 대표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거론 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탄핵한다니까 발끈해가지고 자기를 탄핵한다니까 발끈해가지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재발에 겨워서 탄자 만들어도 소름이 끼칠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의 오른편에 오른쪽 가방못지가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유승민 주동자 바로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그에 의해서 추천돼서 자기 방에 인턴도 하고 그래가지고 비대위원회 추천도 되고 등등 정치적 아버지죠. 하기야 이준석 아버지가 유승민의 절친인 친한 친구니까 말이죠. 결국 이 신지호 정무실장, 그래서 신지호 정무실장의 그 탄핵이라는 소리가 어떤가 하고 제가 그거 한번 틀어봤습니다. 전반적인 걸 틀어보니까 이건 일반론입니다. 이준석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탄핵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패널로 모인 사람이 노영희 변호사라고 소위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알려진 민주당 지지자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변호사고,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진중권 씨입니다. 진중권 교수. 또 한 분은 누구냐? 신지호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구냐? 앵커입니다. 이래서 하는 건데 어떤 다른 말이 나와가지고 이 신지호 의원이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과 헌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면은 결국은 탄핵의 사유도 되지 않느냐라는 일반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어떤 누구도 이준석과 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준석이 이거는 워딩 자체가 연관이 전혀 없는 상상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지호는 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2번이나. 신지호 의원 제가 이 패널을 하면서 이렇게 등등 잘 아는데요. 그분 아주 똑똑하고 아주 중립적이고 아주 가치론적인 분입니다. 아주 냉철하고 지성적입니다. 그분은 실수할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탄핵이라 했어도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헌법을 위반하면은 탄핵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욱이 이준석을 한 얘기가 아닌데 윤 캠프의 정무실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딱 꼬나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준석이가. 뭐 나를 탄핵?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배알이 꼴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겠죠. 뭔가 속이 뭔가 짚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그래도 멀쩡한 분을 참 바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신지호는 바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디오에서 녹화하는 그 네 분들의 그 얘기가 진중권 교수가 바로 딱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느낌이 없었고 거기에 연동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분들이 다 노영희 변호사고 저쪽이고 뭐 여기고 뭐 앵커고 뭐 전혀 그가 관련 없는 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진중권 교수가 발끈했습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거야. 어? 그런 뜻이겠죠. 그런 감정이겠죠. 또 이 대표는 이날 자신 페이스북에다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뭐 자기가 하지 않고 실무자 착오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니 이제 실무자 착오가 이제 갑자기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뭔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정체불명의 정보지에 지목된 언론사 기자가 저에게 방금 전화로 사실무근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어저께 효창공원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하면서 어저께 이 행사에 또 참가하고 참배를 마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했느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하고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겠다. 공정과 상식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 있어야 한다.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해야 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걸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대표 측의 통화 내용 유출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상식이 공정이 없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이렇게 돌려서 한번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닌가. 그렇게들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일체 윤 총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캠프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은 이 예비후보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즉답은 피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을 그렇게 딱 물어뜯고 하니까 두 사람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당 대표가 백신 수급 문제라든가 코로나19 방역 문제 정부가 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일일이 이렇게 있는데 또 청해 부대니 뭐니 아주 실패한 모든 것들이 많은데 일일이 내부 싸움에만 간섭하고 갈등만 하고 정부에 대놓고 무슨 공격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때 한참 좋을 때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지 않냐 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는 정부에게 정부 비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야당 지금 일로 들어왔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준석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낙검수 멤버인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어깨추하고 표창원이하고 이렇게 앉아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그의 과거들이 나옵니다. 그 어린 나이에 25살 때 그들이 25살짜리를 갖다가 그 낙곰순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동무 달래고 이렇게 소위 좌파들이 이렇게 얼르고 치게끔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한번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한 말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대선에 출전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은 더더욱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을 담보받아야 한다. 이거를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야 된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대로 법규에도 없고 당헌에도 없고 당규에도 없는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거기 서병수를 딱 임명해가지고 서병수의 형인 서범수는 지금 이준석 비서실장입니다. 이런 짜고 고스톱 친다는 그런 빈축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선관위 위원장도 서병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웬만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정권 교체. 비록 이준석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야 됩니다. 이준석, 절대로 이준석이 여기 대선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가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